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꼭 장애인 관련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먼저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을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매개시설은 접근로와 주차구역, 그리고 주출입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물 주 출입구까지 접근로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근로의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우선 이 접근로 보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하고 접근로 보도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간단히 줄자나 기울기 측정이 가능한 어플로 진단이 가능하겠네요. 잠깐만요. 접근로에 단차가 있다면 단차 높이 차이는 2cm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접근로에 차도가 보이네요. 보도와 차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재질과 색상이 모두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잘 구분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접근로 보도의 재질이 미끄럽진 않나요? 접근로 보도의 재질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네, 보도블록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네요. 접근로 보도에 물 빠짐 철제 등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틈새 2cm 이하의 덮개를 단차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의 틈새가 클 경우 구두굽, 유모차 바퀴, 휠체어 바퀴 등이 빠져서 위험하겠죠. 주변에 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주변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접근로 위에는 가로수가 있으면 이동하는 데 불편할 수 있겠죠. 접근로 주변의 가로수들도 2.1m 높이까지는 가지치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수뿐만 아니라 접근로의 보도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차량으로 이동해서 왔을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건물은 보기 힘들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행안전 통로폭은 1.2m 이상으로 주차구역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상 없이 제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하고 내리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보행통로와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와 단차가 없어야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 바닥은 휠체어 이동이 수월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바닥면에는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주차구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바닥면과 주차구역 선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했지만 더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겠죠. 안내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바닥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m입니다. 안내 표지판의 내용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상시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겠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이동하는 데에는 단차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 사이에도 높이 차이가 2c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주 출입구 앞에 계단이 사라지고 있지만 단차가 있는 곳에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사로 역시 폭은 1.2m 이상,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분의 1 이상의 기울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경사로 기울기는 완만히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로 경사로를 오르다 보면 평지보다 당연히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사로의 높이가 0.75m 이상인 경우에는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의 휴식참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1.5m, 1.5m 이상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사로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은 0.85m 내외, 아래쪽은 0.65m 내외로 설치하여 아동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합니다.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 연장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고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경사로 외에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유효 바닥 면적은 폭 0.9m 이상, 깊이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의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 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부 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출입구가 보이네요. 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휠체어, 유모차, 목발 사용자 등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겠죠. 출입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출입문 전면 그리고 후면의 유효 거리는 1.2m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는 문을 여닫는 공간 외에도 추가로 유효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입문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문턱이나 작은 단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비장애인에게도 보행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미닫을 문의 경우 가벼운 재질의 바닥면에 턱이나 문지방, 흠 없이 설치해야 하고 여닫이 문에 도어 체크를 설치하는 경우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문의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빈도가 높은 내부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활동 공간 0.6m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 측면 활동 공간 0.6m가 필요한 이유는 휠체어 사용자 및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문을 여닫고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출입문 0.3m 전면에 저명 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실내외의 공간 변화와 전면에 문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복도가 넓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의 교행이 가능하며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천장 혹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복도에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요.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휠체어, 유모차, 목발 사용자 등도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복도의 바닥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유효 높이가 2.1m 이내인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높이 0.6m 이하의 접근 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하시려는 거군요.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단을 먼저 살펴볼까요? 계단의 유효폭은 복도와 마찬가지로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에 첼면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단에는 반드시 첼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을 제외한 계단 전체 디딤판의 너비가 28cm 이상, 첼면의 높이가 18cm 이하로 균일해야 하고요. 첼면의 기울기는 60도 이상, 계단코의 돌출 길이는 3cm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합니다. 첼면 기준이 맞지 않으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0.3m 이상 연장하여 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손잡이 양끝 부분과 굴절 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 0.65m 내외로 설치되어야 아동 등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해야 합니다. 너무 굵은 손잡이를 설치하면 손잡이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계단코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미끄럼 방지제로 마감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계단 바닥 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계단코 재질을 따로 마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단 시작과 끝 지점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계단 폭만큼의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승강기를 이용하시려고 하네요. 승강기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면에 가로 1.4m, 세로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내부 바닥의 틈이 3cm 이하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0.9m로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2m 이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0.85m 내외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사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조작 설비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잘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승강기 조작반, 통화장치에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모두 잘 설치되어 있네요. 승강기 내부의 손잡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손잡이는 0.8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승강기 내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간격이 있더라도 그 간격은 3cm 이내여야 합니다.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이내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손잡이는 경사로 계단 등과 동일합니다. 승강기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거울이 0.6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층 승강장의 승강기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전멸등과 음향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손쉽게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승강기 내부에도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전멸등과 음성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음성 신호 장치, 도착 표시 전멸등,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에 끼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대열림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 버튼에 0.3m 전면에 저명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전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선택된 층수 안내 음성이 나오나요?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승강기인 경우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나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가 150록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조도 측정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먼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와 내릴 때 안전을 위해서 디딤판을 3매 이상 수평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안전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분당 30m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측면 손잡이가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이동 손잡이가 1.2m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건축물 내부 시설인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생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시설은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소변기와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말합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연결 통로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통로의 경우에는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면 회전 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남녀 각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장실 바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 출입구 옆에 정형 블록을 0.3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용 점자 표지판을 출입구 옆 벽면에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일반 화장실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반 화장실로 이용을 유도합니다. 대변기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나요?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측면 레버, 후면 레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돼야 합니다. 대변기의 유효 바닥 면적은 현재는 폭 1.6m, 깊이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된 시기에 따라 규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측정해보세요.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0.75m 이상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측면을 이용하여 대변기로 옮겨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2018년 8월 9일 이전에 0.8m 이상이었으나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0.9m 이상으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설치된 연도를 잘 확인해 보세요.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바뀌어닫이문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변기 안쪽으로 여닫는 문이나 주름문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변기의 형태는 양변기여야 하며 대변기의 앉는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기의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기 아래쪽을 잘 살펴보시면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이 휠체어의 발판에 닿지 않아야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대변기의 양옆에 수평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측 수평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양옆 수평 손잡이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수평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되어야 대변기 측면 공간 접근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변기 한쪽 옆에 수직 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고 길이는 0.9m 이상으로 벽에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가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낮게 설치되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화장실의 세정장치, 휴지거리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어야 그 외부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확인하는 데 편리하겠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에서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돼야 하며 바닥에 쓰러졌을 경우 등 유사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소변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변기의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돼야 합니다. 수평 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돼야 합니다. 좌우 수평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직 손잡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돌출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기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면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면대의 상단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도꼭지, 냉, 온수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나요?
이번엔 욕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죠. 욕조는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 공간이 있어야 편리하게 욕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나요? 네, 이상 없이 잘 설치되어 있네요. 욕조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인지 체크해 볼까요? 기울기는 전문 측정기,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욕조 및 욕조의 바닥 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등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욕조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 핸들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기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샤워실과 탈의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샤워실과 탈의실 역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부스를 포함한 샤워실의 유효 바닥 면적은 각 면의 길이가 0.9m, 0.9m 또는 0.75m, 1.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샤워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샤워실의 바닥 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등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샤워기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 핸들식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탈의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탈의실 수납 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탈의실 수납 공간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가요?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내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설에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진단해 볼까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점자블록에는 감지용 저명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이 있는데요. 저명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동선의 분기점, 출발점, 대기점, 목적지를 표시하고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방향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에는 점형블록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0.3m, 세로 0.3m인 표준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 있는 표준형으로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되어 있고
돌출점의 높이는 0.6 플러스 마이너스 0.1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형 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으로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이고 돌출선의 높이는 0.5 플러스 마이너스 0.1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블록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 블록은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 저명 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과 선형 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자 블록은 건축물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의 선형 블록을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도 설비와 안내 설비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먼저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 신호 장치가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 시설 또는 방해 배치가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 안내 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에서 1.2m 범위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장치는 주요 시설 또는 방해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주 잘 설치되어 있네요. 시각장애인용 유도 신호 장치는 음향, 시각,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시설에는 경보설비와 피난설비도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먼저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벨 설비 주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면 형태의 비상경보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 등이 화재 발생 시 전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되어야 합니다. 네, 잘 작동되고 있네요. 점자블록, 유도설비, 안내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각종 시설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도 많은 시설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객실 또는 침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을 식당과 로비 등 공용 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장애인 등이 이동하기 쉽습니다.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회전 공간이 확보되어야 침대 등의 이용에 편리합니다.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 1.2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객실 또는 침실의 바닥면은 단차, 즉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콘센트, 스위치, 수납 선반, 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야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용이 편리하겠죠. 객실 또는 침실의 화장실과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엔 관람석 및 열람석에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 바닥 면적을 한 좌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 확보해야 하며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여야 하며 열람석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활동 공간은 가로 1.4m, 세로 1.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번엔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는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여야 하고 매표소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자동 판매기 또는 자동 발매기의 동전 투입구, 조작 버튼, 상품 출입구의 높이는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돼야 합니다.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 설치되어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대의 조작기는 누름 버튼식, 레버식, 광 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동 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0.3m 전면에는 저명 블록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를 달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로는 1.2m 이상, 출입구 폭은 0.9m 이상 확보가 되어야 이동에 불편함이 없겠죠? 수유실도 별도로 휴게시설 내에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수유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및 세면대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하부에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치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다음 표와 같으며 해당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증 팩스기 및 보청기기, 저실형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입식 식탁, 수영장에는 입수형 휠체어 등의 비치용품이 있습니다. 그 밖에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본 영상을 통해 자가 진단을 1차적으로 수행하신 후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의 편의가 아닌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 차별이 사라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우리 모두가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탄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봐요.